네, 시장은 상승했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샵 2034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우스 제우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0원에 80%요. 80%면은 비중이 꽤 높게 들어가셨네요. 예. 아, 좀 비중이 크신 만큼 좀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따가 앞으로의 전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 과연 반등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우스가 HBM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한 종목에 비해서는 좀 정말 소외가 많이 됐거든요. 네, 뭐 삼성향이라 그런 건지 뭐 그래도 제우스가 근 몇 달간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얼만큼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많이 다른 이 반도체, 이 소부장, 장비들 주들 대비해서도 안 올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제우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80%라는 이 비중을 좀 하는 부분은 저도 잘 지금까지 보지 못한 비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 오히려 좀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보다도 뭐 계단식으로 좀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제우스의 어떤 낙폭보다도 저는 이제 우상향 방향의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다른 이제 반도체 이 소부장 그 장비주들이 물론 이제 재작년은 분명히 안 좋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았지만은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HBM 후공정과 관련된 뭐 기업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크게 좀 많이 안 들어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뭐 제우스의 이 어떤 세정 장비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도체가 미세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과거에부터 끈끈하게 유지됐던 고객사인 이 삼성 또 이제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좀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세정 장비 쪽에서의 매출 비중 70%지만 나머지 20% 이상이 바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장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뭐 테마에 편승한다라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본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은 항상 이런 이슈가 좀 나왔을 때 뭐 제우스도 그 부분은 덕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정 장비나 이런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 이 AI 쪽이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잘 가고 있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객사에 맞춰졌던 부분이 중국 쪽으로만 다시 한번 중국 반도체 쪽으로 이 고객사 확대된다고 한다면 제우스의 실적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꽤 높으시긴 하지만 제우스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할 부분이 없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제우스도 한번 앞으로의 주가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하나 31,100원에 10%예요. 아, 한화면은 최근에 그 밸류 프로그램 이슈 나올 때 들어가신 걸까요? 네네. 아, 그럼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실까요? 조금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갖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괜찮은 건지 앞으로의 전략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화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긍정 두 분의 정태근 이사님이 중립을 들어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중립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좀 비싼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걸까요? 비싼 가격이라기보다는 음. 조정시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일단은 1월 말경에 오를 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3만 원 부근대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거든요. 뭐 그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근거도 그렇고 가격대도 그렇고 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였고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거든요. 매수한 이유와 그리고 매수한 가격대가 나온 상황인데 그 매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밸류 프로그램, 저 PBR, 지수사 요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안 나오면은 팔면 되고 상승 나오면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기업밸류 프로그램 해가지고 오른 종목들 보시면 돼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기간 조정 보이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12만 원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 하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동양생명.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양생명도 보신 바와 같이 5,500원대 뚫게 되면서 신고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오른 하나금융지수. 요것도 오늘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6만 원대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방금 오른 종목들이 이제 시사분과 똑같은 근거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근거로 내 가지고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너무 명확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했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못 가게 되면은 파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디서 팔 건가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진짜 적절하게 전화를 주셨다라고 판단이 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손절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일단 유승목 같은 경우는 이제 28,5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요 가격 지켜준지 여부를 먼저 보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가격 지켜주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언제 팔아야 되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만약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비중이라도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저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한화에 대한 전략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그린 리소스. 아, 그린 리소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8,000원에 40%. 아, 28,000원이면은 또 오늘 수익권으로 돌아섰네요. 예, 오늘 좀 났습니다. 아, 목표 주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권이시지만 앞으로 더 수익 보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분, 그린 예. 리소스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 나왔습니다. 긍정을 들어주신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꽤 있으시고 오늘 딱 수익권으로 돌아서셨는데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좀 묶이지 않습니까? 네, 초전도체 또 조금 묶였네요. 네. 일단은 반도체 이 신규 상장한 업체 중에 지금 주목할 만한 것들이 꽤 되거든요. 네. 아까 전에 그 HBM의 확산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 123층짜리 건물에다가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8개 넣다가 네. 엘리베이터 12개 넣고 15개 넣고 20개 넣고 이렇게 한다며 층은 12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껴놓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신규 건축한 건물 가보시면 상가 가보면 알잖아요. 분진 엄청나게 날리죠. 엘리베이터 8개 넣을 때보다 12개 날리면 분진 엄청나게 늘 거고 거기를 똑같은 층에다가 그걸 엘리베이터를 껴 넣으려면은 엘리베이터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 그게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웨이퍼를 엄청나게 얇게 월남쌈보다 얇게 만들어야 되는. 월남쌈보다 당연히 얇지만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 그 빵떡 같은 이런 두꺼운 크림빵의 빵떡을 먹다가 이제 그게 월남쌈처럼 빵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덜너덜하겠죠. 그러다 보니 자르려면 옛날처럼 자르면 다 부서져 버리니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로 쫙 스텔스로 잘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솔더볼을 붙이잖아요, 지금. 웨이퍼를 붙이고 그 안에 솔더볼 볼을 붙이잖아요. 이제 그 까나페 좋아하세요? 까나페?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예를 들어 아이비에 구멍 뚫려 있나 안 뚫려 있나요? 안 뚫려 있죠. 뚫려 있죠. 아이비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실리콘 관통 전극이죠. 뭐겠어요. 예. 실리콘 관통적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 이제 방울토마토 반으로 잘라 넣고 방울토마토만 하면 너덜너덜 거리죠. 네. 그럼 뭐 초코크림이나 치즈크림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까나페를 이제 똑같은 저기에다가 5단을 쌓아야 된다고 해봐요. 그럼 뭐를 없애야겠어요? 토마토랑 크림 다 없애야 돼요. 이제 아이비랑 아이비끼리 붙여야 되죠. 네. 그게 캐파 쪽 캐파죠.
그게. 그리고 아이비도 엄청 얇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5단싸 할 때보다 8단싸 할 때, 12단싸 할 때 그럼 아이비 가루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가루 청소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아이비가 막 부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다듬어가지고 아주 완만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세정 장비라던가 KC텍처럼 갈아주는 업체. 그런 것들. 그리고 그린힐스는 코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HBM이 계속 단수가 올라가다 보면은 일어나는 현상. 갑자기 까나페로 틀었는데 아까 엘리베이터로 보면은 엘리베이터도 똑같잖아요. 최대한 엘리베이터의 문을 얇게 만들어야 되고 나오는 분진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치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세정, 식각, 무슨 코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서 시작된 것들이 파생되는 장비 업체를 노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장비 부품 소재 순대로 원래 사이클에 따라 가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아예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엄청 오래 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리노공고 같은 부품 업체라던가 솔브레인 뭐 아이템 진행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거기 요즘에 폼 제일 좋으신 아시님 나오잖아요. 거기 다 정리해 주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맨날 나오는 그 부품 소재는 상당히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예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무기 구입의 혈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엄청 강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 리소스도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엮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아까 초전도체도 약간 좀 묻었다며요. 네.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묻은 게 싫을 수도 있고 좋으실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되면 좋잖아요. 네. 일단은 신성 델타테크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좀 덕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이거를 막 그걸 해치면 안 돼. 본질을 해쳐가지고 얘를 막 테마성이 너무 짙게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 신규주를 노리시는 타이밍에 이걸 보시고 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일단 신규주를 처음에 사서 HP, SP처럼 날아갈 수도 있죠. 근데 인생에서 그걸 맨날 그런 걸 어떻게 잡겠어요. 보통 그린 리서치처럼 이렇게 기대를 받고 65,000원 찍었다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바닥을 막 다져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집니다. 거래량이 빵 터졌죠, 여기서. 뭔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매도 수량이랑 매수 수량인데 어쨌든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돈이 들어왔단 말이죠. 예. 이게 변화의 적입니다. 시초입니다.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만약에 위로 장대 양목 나오잖아요. 네. 한번 시세 터질 수도 있어요. 4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그린 리소스 좀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현대 노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33,600원에 20%, 최근에 20%요.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1월 달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하락해가지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흐름 좋았는데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세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5월 긍정 나왔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방산주 주목 받으면서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차장님? 약간의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비중이 지금 몇 프로죠? 잘 안 보이는데 비중이 지금 20%면 충분히 좀 포트에 담아둘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수은법 개정이라고 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폴란드나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높여달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현대 로템의 K2 전차나 이쪽에서 수요 부분은 정말 좀 큰 우선 동유럽 쪽에서는 정말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제 방산주들 중에서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제 그냥 단순 수주가 아니라 수주가 됐을 때의 현지에 생산하고 기술 이전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현대로템의 K2 이쪽에서의 이 방산이 가장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방산주들도 다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현대로템에 대한 이 방산 제품에 대한
그리고 이 지금까지 방산 제품에 대한 이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현대로템은 정말 이 가격도 오늘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도 사서 30%까지 올려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7265번님 LS 머트리얼즈를 매수하셨습니다. 33,200원에 3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현재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0677번님 에이스테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21%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완전 초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083번님께서는 퓨런티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자율주행 관련주로 최근에 뜨거웠었는데 33,500원 매수가가 다소 높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0416번님 의료기기 업체 DR텍 가지고 계십니다. 4,650원에 25%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2번이나 해서 가격을 낮췄는데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되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정태근 이사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이 LS 머티리얼즈고 33,200원에 30%. 이 종목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프리커서 관련돼 가지고 상승 초기에는 좀 부각이 됐었지만은 그게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찌 보면 이 구간에서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3만 원 부분에서 좀 지지력을 보이다 보니까 반등은 나오겠지. 그랬다가 하락해버리니까 실망을 했다가 또 팔지 못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뭐 답은 나와 있거든요. 이평선 보게 되면 21선까지 반등은 나올 거기 때문에 21선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비중이라도 줄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이스테크는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아닌가 좀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지난 연휴 때 상담을 한번 했던 지인분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유증통한 경영권 변경 이게 연기가 되게 되면서 시간에서 하한가 같고 그것 때문에 21%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2,850원인데 좀 더 보세요. 어차피 지금 이제 하락해가지고 손실은 커져 있는 상황들이고 추가락만 안 나오게 되면은 바닥 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은 일단 1,800원대 이상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일단 홀딩을 하자 말씀이고 싶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최근에 와서 어쨌든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바닥 다지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론티어 요거는 이제 그 애플이 악재죠. 근데 애플이 악재인데 애플을 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3,500원에 이제 30%. 이분도 이제 가격에 버텨주는 영역인 아마 이 부분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래도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상당히 좀 중요한 오늘 종목들 다 손절이 에스테크 빼고는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퓨런티어도 그렇고 손절이 상당히 중요했던 종목들이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또 애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기법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24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난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반등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반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 27,500원 부분까지는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구간에 가셔가지고 현재 비중이 30%니까 비중을 축소할지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이고 이것도 반등 시에 대응을 좀 가져가고 그냥 무작정 판단 게 답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R텍 4,650원 아마 이것도 가격이 좀 예상되는데 4,650원이면은 요 정도 가격대네요. 지금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물려도 일단 홀딩하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관점인데 이분 같은 게 25% 이제 추가매수 2번 해가지고 25%거든요. 그냥 요것만 갖고 계세요. 요것만 갖고 계시고 이렇게 추가매수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50% 80%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요 정도만 가지고 계시고 일단 241선 부분 가격대 지켜준지 여부를 일단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DR텍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롯데웰푸드 13만 2천 원에 20%요. 13만 2천 원에 20%. 예, 예. 아,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예, 아, 근데 오늘 많이 밀려가지고 좀 걱정되시죠?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음봉이라 걱정이 되실 텐데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롯데 웰푸드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중립 한 분입니다. 긍정 안 들어볼 수 없죠. 이성훈 차장님, 긍정 들어두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고 최근 며칠간 음봉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음식료 산업, 특히 이제 K푸드는 결국은 이제 해외 쪽 매출이 뭐 좋든 안 좋든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만 프리미엄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과자죠. 뭐 스낵류의 이 판매 부분이 가장 큰 어떤 매출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인 내수 시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해외 쪽에서 매출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롯데웰푸드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안 좋았었죠. 루브라, 그러니까 이제 카자흐스탄, 러시아 쪽에서의 루브라 약세 때문에 판매는 잘 됐는데 이런 부분이 루브라 약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뭐 루브라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요소를 제외하면은 롯데푸드의 해외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롯데웰푸드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제 빼빼로잖아요. 근데 이제 빼빼로 같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 스낵류가 아니라 지금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이 건강과 관련된 이 스낵류를 지금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패할지 뭐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추산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스낵보다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롯데웰푸드는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 창출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주가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다른 라면 업체들 대비해서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좀 매수 관점으로 잡아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충분히 20% 정도면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롯데웰푸드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아온그룹 가온그룹 매수가란 비중은요? 6,500원에 10%. 아, 오늘 딱 수익권으로 올라오셨네요. 네네. 네, 그럼 더 수익 보실 수 있을지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온그룹이 상승하면서 또 수익권이신데 앞으로 어디까지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그 부분이 저도 좀 고민이네요. 일단은 네.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딱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 시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매수한 근거는 뭐 AI 관련돼 가지고 이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주주하는 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주주하는 책 얘기가 가온그룹 올해 배당하고 자사 취득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요거 때문에 오늘 반등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온지를 보고,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앞전 그러니까 1월 24일 그리고 이제 2월 8일 근처 보게 되면 그때보다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사 취득도 좋고 배당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걸로 인해가 주가 가냐 안 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간단해요. 그냥 7,500원 있잖아요. 7,500원 돌파가 되게 되면은 가져가세요. 그거 돌파 안 하면은 그냥 그쯤에서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